달달한 10분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이죠.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대 시장 오늘 기분 좋은 흐름인데요. 어떤 전략 세워볼지 달달한 포인트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달달한 포인트, 물가 압력은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질주하는 AI입니다. AI 쪽 반도체 훈풍이 대단합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부채한도 협상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추가 금리 인상이 또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PC 소비자 물가지수도 예상을 상회하면서 계속 물가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일 뉴욕 지수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발표된 매크로 지표들은 그리 좋지 못한 모습이었죠.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핵심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를 보시면 전년 대비 4.7%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전달 대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개인 소비지출 또한 전달 대비 0.8%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 또한 전달 대비 0.5%로 깜짝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모든 매크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단기 채권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패드워치에서는 6월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60%를 넘어서는 모습이었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요, 59.2로 예비치 대비 상승하기는 했지만 전달 대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1년 44.2%, 5년은 3.1%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압박도 AI의 돌풍을 잠재우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죠. AI 기업이 몰려있는 나스닥이 2%대 급등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존스와 S&P 또한 1%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휴장이었던 어제 아침 그동안 시장을 짓누르던 부채 한도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바이든 대통령과 매커시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를 늘리는데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사실 양당 강장파들이 모두 반발을 하고 있어서 오는 31일 의회 표결까지는 여전히 진통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의 급등 그리고 AI 섹터의 돌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 코스피가 견조한 상승을 이어가고 2600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상승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그룹주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아오던 현대차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반도체 관련주 이외에는 특별한 테마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피델릭스가 상한가에 안착을 한 모습이고요. 이 현상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제이시언 시스템이 대장으로 먼저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광전자, 윈텍, 서플러스 글로벌, 메커스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AI 관련주에서는 비플라이 소프트가 상한가에 안착하고 지금 윗골이 살짝 달리는 모습인데요.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 볼 수 있습니다. 성문전자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 섹터에서는 아진 엑스텍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윗골이 많이 달리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테마 동향을 본다라면 반도체 섹터 이외에는 강한 테마를 형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째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차별화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도체 섹터를 선점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소외감과 포모 심리에 시달리실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가 진짜 주도 섹터로 간다라면 분명히 주도주 순환매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 버린 종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순환매를 기다리면서 매집이 들어온 종목들을 추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이슈가 살아있음에도 반도체 섹터로의 수급 쏠림 현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로봇 섹터나 자동차 부품 섹터, OLED 섹터에 대해서도 섹터의 순환매를 기다리면서 차분히 추적해 나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한 추가 긴축 우려라든지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국채 발행이나 TGA 계좌 복구로 인한 시장 유동성 축소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비중으로 시장에 참여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전한 비중으로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섹터 공략해 볼까요? 달달한 섹터도 확인하시죠. 네, 오늘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반도체가 현재 2주 동안 이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못 잡았다고 소외감을 느껴서 급하게 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전반적인 종목들이 우후죽순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요. 일단 모멘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지난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대 추가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대표 기업인 마이크론의 주가는 장기간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상승 추세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과 같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대표 3사의 감산 발표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이끌어냈고, 또 이후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AI 산업의 급성장이 전망됨에 따라서 반도체 수요의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가 부진하면서 1분기 11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 회복의 관건은 글로벌 스마트폰 소비 회복 여부에 달렸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팬데믹 기간 중에 스마트폰 소비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고 향후 크게 확대되기가 어렵다라고 분석을 했지만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에 시차를 두고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셋톱 소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현재 단기간에 급하게 상승한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행의 전망에 따라서 점진적인 반도체의 경기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아직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급격한 상승을 한 종목들보다는 현재 저점에서 상승을 준비하는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오른 종목 말고 바닥에서 매집이 이루어졌고 순환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반도체 관련주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BCNC라는 종목인데요. BCNC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한가 이후에 조정의 구간을 나타내는 종목이고 특히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가 부각이 된 것이 동사는 반도체 소재 부품 전문 기업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반도체 제조 공정 합성 키트 제조 국내 유일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반도체 합성 커츠를 양산에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도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죠. 세계 최초로 반도체형 합성 커츠 소재 부품 양산을 공급을 했고 이것을 개시한다는 소식으로 상한가에 안착했고 또 이러한 이슈로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CLC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이후에 지금 음봉으로 갭을 띄운 다음에 조정의 구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은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라면 단기적인 시세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최근에 고점 근처인 23,000원 일자 목표가 일단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7,000원 드릴 테니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서 차분하게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주는 BCNC로 설명 들었습니다. 목표가 1차로 23,000원이고요. 분할 매수로 접근해보자 말씀 주셨어요. 전략 잘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AS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클라우드 에어 주셨잖아요. 자,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 슈팅이 강하게 나오면서 1,535원까지 터치가 나왔는데요.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 대단합니다. 자, 이 종목은 목표가를 달성했으니까 수익 챙기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요? 최근에 제가 탄소 포집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점심 달달한 10분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저녁 여의도 클래스를 통해서 또는 휴스턴 특집 방송을 통해서 탄소 포집 관련주들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여러분들이 2차 전지나 반도체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또 테마의 순환매가 나타난다라면 탄소 포집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상당히 강하게 시세를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대장주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클라우드 에어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금요일 날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린 다음에 단 하루 만에 목표가를 돌파를 하면서 본방송 시청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릴 때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시세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이슈가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더 강한 시세를 빠른 시간 안에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탄소 포집, 탄소 중립 관련주로 클라우드 에어는 단기간에 목표가를 돌파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목표가는 제가 최근에 고점인 1,500원 부근을 잡아드렸죠. 이 자리는 다시 한번 매도세가 출회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1,500원을 설정해드렸고요. 목표가를 하루 만에 돌파하면서 깔끔하게 수익을 챙기고 다시 조정을 준다라면 일단 1차 지지라인 1,200원 보고 있습니다. 1,200원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강한 시세 노려볼 수 있고요. 1,200원을 이탈한다라면 조금 더 조정 구간을 거친 다음에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두 가지 전략 함께 드릴 테니까 잘 대응하셔서 다시 한번 수익 챙기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네, 하루 만에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클라우드 에어는 1,200원 지지 여부에 따라서 또 전략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1,200원대 지지 잘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자, 두 번째로 아지네스텍도 AS 받아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난주 월요일에 주셨는데 벌써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어요. 오늘 장중 22%까지 급등이 나왔고 8,900원에서 주셨던 가격이 11,000원대 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지넥스텍은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에도 제조용 로봇 제어기 전문 기업이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션 제어칩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로 그동안 크게 시세를 주지 못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슈가 부각이 되고 또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 성공을 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면 시세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닥권에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제가 항상 수급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보시라고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면 아지넥스텍도 오늘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1,500원 목표가를 돌파를 하면서 단기간에 또 수익을 챙겨드렸는데요. 자, 동종목 본방송 보시면서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 윗골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에는 5월 22일 이날이죠. 양봉을 켜낸 날이고 한 4거래일 정도 음봉으로 조정을 줬습니다. 4거래일 정도 충분한 매수 기회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식 초보분들은 양봉을 켜낼 때 추격 매수를 많이 하죠. 이렇게 음봉을 켜낼 때 사실은 이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다라면 오늘 상당히 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상 손절가 대응하시면서 분할 매수 접근하시라는 전략 드리겠고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죠. 9,500원 지지라인 보시면서 대응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지넥스텍은 9,500원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AMC도 볼게요. 오늘 신고가 돌파에 성공을 했죠. 자, 3월 말에 주셨던 종목이고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우상향 꾸준히 그려가고 있고요. 36,000원짜리에서 주셨던 주가가 장중 5만 원까지 넘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조금 더 들고 가볼까요? 네, TMC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단기간에 수익을 챙겨드리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시장 주도주로 매매를 하고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로 매매를 한다라면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목표가 44,000원 돌파해서 이미 새롭게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입니다. 자, 상단, 최근의 고점 상단이죠. 46,000원 라인 지지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윗골이 달리고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근에는 윗골이 달리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수익은 줄 때 일부라도 챙기고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하시는 게 지혜로운 투자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TMC 46,000원대 지지 확인하면서 수익은 줄 때 챙기자 전략 다시 한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간에 계속해서 목표가를 시원하게 달성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변동이 강한 시장에도 정확한 시선과 판단으로 전략들 지금 다 들어맞고 있어요. 클라우드 에어를 주축으로 이제 어떤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방송 직후에 무료 공개 방송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말씀 담아주실지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클라우드 에어 같은 경우에도 단 하루 만에 여러분들이 반도체나 2차 전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탄소 포집 관련주 클라우드 에어를 말씀을 드렸고요. 단 하루 만에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큰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반도체가 아니어도 저 달에 오는 소외되지 않는다라는 거, 시장의 테마를 선점하면서 빠르게 대장주 위주로 수익을 챙겨간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잠시 후에 공개 방송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장 마감까지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무료 공개 방송 같이 한번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